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밤, 도승지 댁 깊숙한 서재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리, 이러면 안 되는데.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겹쳐지고 은은한 향내가 서재 안에 퍼졌습니다. 워런 앙자, 사내의 숨소리가 여인의 하얀 목덜미에 닿을 때였지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피 묻은 약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독이 든 약이었단 말이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나리,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한양 서서히 봄 기운이 무르익어 가던 때였습니다. 가난한 선비 수역은 병든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여보, 이제 괜찮으니? 약값 걱정은 마시게. 창백한 얼굴로 겨우 미소를 짓는 아내를 바라보는데 도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궁하여 팔 것이란 이제 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숨을 내쉬며 서재를 바라보던 그때 마당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계시오? 대문 밖에는 양반가의 하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도승지댁에서 서책 정리할 선비를 찾고 계시다하여 왔사옵니다. 일전에 선비님께서 쓰신 글을 보시고 의댁마님께서 꼭 선비님을 모시고 오라 하셨사옵니다. 이수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승지 댁이라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아니던가. 그의 마음이 급해졌지요.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겠소?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수역은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내 이제야 길이 열렸소. 이제 약값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소. 하지만 이수역은 알지 못했답니다. 도승지 댁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끝에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얼마 후 도승지 댁 대문 앞에 선 수역의 눈앞에 웅장한 기와집이 펼쳐졌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하인이 그를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마당 한켠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진정하시지요. 서방님이 그리 허망하게 가시다니. 수역이 놀라 발걸음을 멈추자 하인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기 우시는 분은 누구시오? 우리 도승지댁 며느님이시지요. 남편분이 달포 전에 급사하시는 바람에 아직도 매일 우시네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여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저분은 누구시기에? 아, 저희는 우리 댁 새로 들어온 하녀, 월화입니다. 며느님 시중을 들게 하려고 얼마 전에 들었지요.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화가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수역과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수역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월화의 모습은 지금까지 수역이 본 적이 없었던 묘한 아름다움을 품어내는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는데 깊은 눈동자에서 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얼마 후 수역이 그날 하인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녀 월화의 말에 정신을 차린 수역은 안채로 향했지요. 아, 과연 소문대로시군요. 젊은 나이에 문장이 참으로 뛰어나십니다. 도승지 부인은 수역의 글을 읽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서재에 있는 책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무슨 조건이신지요? 서재에는 밤에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낮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승지 부인의 말에 수역은 의아했지만 아내의 병든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지요. 앞으로 달마다 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겠지요. 그날 밤 수역은 도승지 댁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재 안쪽 창고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시지요. 등불을 든 수역의 발걸음이 서재 안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높이 쌓인 책들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일이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정리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책장 너머에서 무언가 부스스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십니까? 수역이 등불을 들어 비추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시 책을 정리하려는 그때 등불빛에 반사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비단끈이었는데 손을 뻗어 집으려는 순간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놀란 수혁이 뒤돌아보니 월화가 서 있었지요. 이런 늦은 시각에 선비님께서는 왜? 월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하녀가 이 깊은 밤중에 서재는 웬일이오? 수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월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의 지시로 매일 밤 서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선비님께서 오실 줄은 몰랐지요. 그녀의 말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는데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월화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지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책장 뒤로 사라져 버렸고 잠시 후 도승지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아, 선비님. 일은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수혁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수혁의 머릿속에는 월화의 떨리던 눈빛과 자태가 지워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서재 안쪽 창고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수혁은 직감했습니다. 도승지 댁에는, 아니 어쩌면 월화에게는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수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아내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도승지 댁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서재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분명 시저골에서 죽은 도련님의 넋이 떠도는 걸 거야. 그날 밤도 수혁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월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등불을 다시 밝히려 다가오다가 수혁과 마주쳤지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 놀란 두 사람은 잠시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월화의 하얀 목덜미가 수혁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도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체온이 전해져 왔지요. 나리, 월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닿자 순간 수혁은 자신도 모르게 월화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그녀의 가녀린 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월화가 작게 속삭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수혁의 옷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지요. 수혁의 입술이 월화의 하얀 목덜미에 닿으려는 그 순간 쿵! 서재 안쪽 창고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월화가 수혁의 품에서 벗어났지요. 늦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수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오? 왜 매일 밤 이곳에 오는 것이며? 월화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나리,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알면 알수록 나리 깨도 좋지 않을 일입니다. 그날 이후 수혁은 아내와 월화 사이에서 더욱 혼란스러워했는데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월화에게 끌리는 마음이 뒤엉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그날 이후 달빛이 서재 문을 비추는 시각이면 어김없이 월화가 찾아왔지요. 오늘은 왜 이리 늦게 오셨나요?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월화가 수혁의 옷깃을 살며시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수혁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데 아내는 날로 병세가 깊어만 가고. 나리, 월화가 수혁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깊은 연못처럼 수혁을 끌어당겼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뒤엉키려는 그 순간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십니다. 뭐라고? 수혁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월화의 얼굴을 보니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월화낭자, 수혁이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월화의 소매 끝으로 무언가가 떨어졌지요. 달빛에 반사된 작은 약병, 그리고 그 속에 붉은 액체. 이건. 수혁이 놀란 눈으로 유리병을 바라보자 월화가 말했지요. 나리, 이건. 월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수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토한 피의 색과 유리병 속 붉은 액체의 색이 겹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월화 당신이? 수혁의 물음에 월화가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나리, 더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서재 안쪽 창고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며 서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한마디. 살려주세요. 창고 안에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수혁이 창고로 향하자 갑자기 월화가 창고 쪽으로 달려와 앞을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아직 때가. 하지만 이미 창고 문은 열리고 있었고 달빛이 다시 새어들자 수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도승지 댁의 도련님이 누워 있었고 그의 곁에서 며느님이 정성스레 약을 먹이고 있었지요. 아니, 도련님께서는 분명 돌아가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독살하려 했지만 월화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의녀 출신입니다. 한양에서 독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조사하던 중 이 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수혁은 그제야 월화가 매일 밤 서재에서 약재를 연구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월화 당신이 네, 범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 집에 한여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을 독살하려 했던 자가 또 다른 독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서재 밖에서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창고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월화가 재빨리 도련님과 며느님을 창고 깊숙이 숨겼지요. 나리, 제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주세요. 잠시 후 도승지 부인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붉은 약봉지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창고 안의 광경을 보자마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말했지요. 아니, 이럴 순 없어. 도승지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도련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독살하려 하셨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수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양의 독살 사건들, 도련님의 죽음으로 위장된 사건,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먹이고 있는 약, 모든 것이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신 것입니까? 도련님의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께 묻자 도승지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지요.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천한 계집과 혼인한다고 했을 때부터. 천한 계집이라뇨? 도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미천한 신분이었을지 모르나 어머님께 언제나 예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도승지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제 다 밝혀졌으니 말해주마. 내 아내의 아버지, 그 자가 20년 전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뻔했다. 그 자는 우리 도승지 댁의 비약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어.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가문의 비방을. 그래서 나는 그 자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지.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까? 며느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의 말에 수혁은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비약이라는 말에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매일 복용하는 약, 그것도 이 도승지 댁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월화, 낭자, 수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내의 약도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도승지 댁에서 나온 모든 약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낫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쌓여 죽게 되지요. 그런 월화의 말에 수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그동안 자신의 아내가 약을 먹을 때마다 창백해지던 얼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던 중수혁을 쳐다보던 도승지 부인이 갑자기 서늘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 아내는 독이 온몸에 퍼져. 어머님! 도련님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며 서재가 어둠에 잠겼는데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재를 감싼 어둠이 걷히고 달빛이 다시 비추자 그곳에는 도승지 부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도련님이 달려갔지만 월화가 그를 막아서며 말했지요. 안 됩니다. 독이 마님께서 스스로 독을 드신 것 같습니다. 월화가 도승지 부인의 손에 떨어진 작은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지요. 이건, 아니, 이 독은 즉사형 독약입니다. 제가 찾던 그 비방대로 만든. 그 순간 월화의 말을 듣던 수혁은 그 자리에서 달려나갔는데 월화가 급히 그 뒤를 따라 나섰지요. 나리, 어디로 가십니까? 아내에게 가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늦지 말아야 하는데. 마침내 집에 도착한 수혁은 아내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여보, 아내가 식어가는 손으로 약봉지를 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뒤따라온 월화가 약봉지를 낚아챘지만 이미 마신 후였지요. 수혁은 무너지듯 아내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시오. 그때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품에서 다른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지요. 이건 제가 도승지 댁의 비방을 연구하며 만든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월화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요? 이 해독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해독제를 먹은 사람은 그 즉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언제 깨어날지 혹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수혁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워진 아내의 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지요. 먹이시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관아의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도승지댁, 사건의 범인을 찾아라. 이 근방을 모두 뒤져라. 나리, 어서 숨으셔야 합니다. 월화가 급히 수혁의 팔을 잡아 끌었는데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포졸들의 대화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다. 도승지, 마님의 시신 옆에서 이 선비의 노포 자락이 발견되었다 하지 않았는가? 그래. 서재지기로 들어온 이후 수상한 점이 많았다고 하더군. 게다가 마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자가 나를 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다지. 이런. 수혁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도승지 부인이 쓰러지던 순간 그녀를 부축하려다 떨어뜨린 자신의 도포 자락, 그리고 자신이 갑자기 서재를 뛰쳐나간 것이 모두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수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두고 갈 순 없소. 게다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도승지 댁의 서재를 맡으면서부터였소. 난 도망가지 않겠소. 안 됩니다, 선비님. 나리께서 잡히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도승지 댁의 비약과 독살 사건의 진실도 마님의 죽음도 모든 것이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리께선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도승지 댁의 비약 사건은 조정 고관들까지 연루된 큰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도승지 댁의 비약은 독약이면서도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조정이 높으신 분들이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소? 지금 잡히시면 나리께서는 그저 도승지 마님을 죽인 범인이 되실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진실이 드러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수혁의 부인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수혁은 아내의 희미한 숨결을 느끼며 마지막 작별을 구했답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제발 살아만 계시오. 그때 월화가 재빨리 해독제를 아내에게 먹였는데 순간 아내의 몸이 떨리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이제 가야만 합니다. 월화가 수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기다! 붙잡아라! 포졸들의 외침이 들려오자 두 사람은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월화낭자,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오? 수혁의 말에 달리던 월화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제가 20해 전 독살된 의원의 딸입니다. 아버님은 도승지 댁의 비약이 독이라는 것을 밝히려 하셨지만 독살된 의원이라면 설마. 네, 제 아버님은 나리의 장인어른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그림자가 나타나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망칠 곳은 없다. 포기하시지. 그들은 포졸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보통의 포졸들과는 달랐지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도승지 댁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독특한 칼자루였으니까요. 도승지 댁 자객들, 월화가 낮게 속삭이며 수혁에게 말했지요. 나리, 조심하세요. 이들은 죽이는 것이 업인 자들입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자 자객들의 검은 복장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그들은 천천히 수혁과 월화를 향해 다가와 말했지요. 아직도 모르시겠소. 자객들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승지 댁의 비약은 단순한 약이 아니오. 조정 대신들의 권력 다툼에 쓰이는 비밀 무기라 할 수 있지. 또 다른 자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승지 마님은 돌아가셔야만 했소. 비약의 비밀이 새어나갈 뻔했으니.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자객들이 서서히 몰려들며 위협을 가할 때쯤 수혁은 월화를 뒤로 감싸며 말했지요. 낭자,
제가 저들을 맡고 있을 테니 어서 도망가시오. 아내를 부탁드리오. 안 됩니다. 월화가 수역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지요. 나리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월화가 품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며 말을 이었지요. 이건 아버님과 어른께서 남기신 비약의 전모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지요. 자객들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저것을 빼앗아라! 칼날이 번뜩이며 달빛 아래로 날아들자 수역은 본능적으로 월화를 감싸 안았지요. 그 순간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관군들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도승지, 도련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겁을 먹을 줄 알았던 자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객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맴돌았지요. 죗값이라. 그럼 먼저 이것을 보시지요. 자객 중 하나가 또 다른 서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월화의 아버지가 남긴 서찰과 같은 필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서찰은 월화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을 때 자객의 수장이 서찰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지요. 이것이 진짜 서찰이오. 당신 아버지가 죽기 직전 우리 손에 넘긴 서찰이지.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지. 당신의 아버지야말로 비약의 진짜 제조자였다. 자객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지요. 도승지 댁의 비약은 원래 독이 아니었소.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비약에 독을 넣기 시작했지. 아니, 그럴 리가. 순간 월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20해 전 당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도승지 댁에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 했소.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자객이 서찰을 펼쳤습니다. 이 서찰에 모든 증거가 있지. 자객의 말에 월화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고 그 순간 수역이 다가가 월화의 어깨를 살며시 붙잡아 주었지요. 그때 도련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그 서찰을 이리 주시오. 관군들이 말렸지만 도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찰을 받아든 그런데 도련님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 필체는, 그 필체의 주인은 달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지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님.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죽었다고 알려진 도승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필체는 바로 내 것이다. 도승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지요. 아버님, 어찌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도승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내가 죽은 척한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월화의 아버지, 그는 나의 오랜 벗이었지. 월화가 놀란 눈으로 도승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내 아버지는 결코 비약의 독을 탄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독이 든 비약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막으려 했지. 순간 도승지가 자객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지요. 조정이 높은 분들을 등에 업고 우리의 비약을 권력 다툼의 도구로 악용했다. 나의 아내마저도 그들과 손을 잡았고 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다. 그럴 순 없지. 자객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도승지가 소리치며 말했지요. 이미 모든 증거는 의금부로 전달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포박을 받아라. 하지만 자객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지요. 증거라. 그럼 이것은 어찌할 작정이시오? 자객의 수장이 또 다른 물건을 꺼내들었는데 수역의 아내가 마시고 있던 바로 그 약병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병은 수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독이 온몸에 퍼진 부인께서 과연 해독제를 먹고 살아나실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우리와 거래를 하신다면. 비열한 놈들! 수역이 달려들려 했지만 도련님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 그 약병, 설마 그것이 금지옥엽이란 말이냐? 자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는데 도승지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과연 그랬구나. 내 아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조선 최고의 독약이자 그것을 먹인 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이 약. 아버님, 설마 어머님께서... 그래,
내 어머니는 이 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날 독살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 약이었지. 그 순간 월화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도승지 어르신, 제게 해독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해독제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이 비방을 찾으려 했던 거다. 그때였습니다. 자객의 수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하하하, 모두들 늦었소. 이미 저 멀리서 듣지 못하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수혁의 아내가 있는 방향이었지요. 이제 선택하시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내를 살릴 것인가? 자객의 수장이 약병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찰나 월화가 재빠르게 자객의 수장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가는 침이 번뜩였지요. 으악! 월화가 날린 침에 맞은 자객의 수장이 쓰러졌고 약병이 허공을 그리며 날아갔는데 도련님이 재빨리 받아냈지요. 마비침, 과연 의원의 딸이로구나. 수혁 나리, 어서 아내님께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자객들을 맡겠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하늘 아래 수혁은 아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이 건넨 약병을 꼭 쥔 채였지요. 수혁이 도착한 후 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온기 한 점 없이 차가운 기운만 느껴졌지요. 여보, 수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금지옥엽은 독이 퍼지는 동안 환자를 잠에 빠뜨린다오. 도승지의 말에 수혁이 아내의 손목을 잡으니 다행히 희미하게 맥이 뛰고 있었지요. 어서 약을 먹이시오. 도승지의 말에 수혁은 아내의 입술 사이로 약을 흘려넣었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 창밖에서는 의금부 포졸들이 자객들을 잡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요. 여보, 이제 깨어나셔야 합니다. 제발.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이어 정신을 차리고 있었지요. 당신,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그리고 며칠 뒤 도승지 댁의 비약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고 조정의 높은 관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도승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관직에서 물러났지요.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건강을 되찾은 아내가 수혁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수혁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날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의 서재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비추던 시간이면 어김없이 월화가 찾아왔던 그날들, 두 사람의 떨리는 손길이 스쳐 지나갔던 순간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한편의 꿈처럼 남았을 뿐이지요. 운명이 그에게 보여준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그동안의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 월화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녀가 되어 백성들을 돕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가끔 장터에서 그녀를 마주치면 두 사람은 묘한 눈빛을 주고받을 뿐 말없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지요. 어쩌면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남아있어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수혁이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